스쳐 지나가는 것들에게 잠시 멈추어 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찰나를 기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눈 깜짝할 새 사라지는 햇빛, 잠깐 드러난 표정, 다시 잡은 자세는 아까와는 살짝 달라져 버린다. 사랑하는 것들을 온전히 담는 일은 이다지도 어렵다. 멈춰놓고 싶은 순간은 존재하지만 흘러가야 한다. 온기는 식고 어린 것은 늙는다. 피었던 것은 저물고 밴드는 마지막 곡을 준비한다. 사람이 다 빠지고 조명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공연장 건물을 바라본다. 영혼은 원래 이렇게 초라한 것이었나? 나는 잃어버린 몇몇 순간들을 기억한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마저도 아주 사소하고 또 진한 것들은 자꾸 오래된 종이처럼 색이 변해서 그래서 한 장을 꼭 찍어 두었어야 했는데 담지 못한 순간들 때문에 아직도 한 롤의 필름조차 다 채우지 못해 환상할 수가 없었다. 너무 많이 남았다. 아직 찍어야 하는 장들이. 수식어를 뗀 나. 우리의 이름 앞에는 어떠한 수식어를 붙이기 쉽다. 그것은 직업이 되기도 하고 특정한 성격이 되기도 하며 사회적 위치를 말하기도 한다. 출신 학교의 이름이 붙기도 하고 외적인 부분을 콕 집어서 말할 수도 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러한 수식어들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만일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나 하나뿐이었더라면 내가 붙여주는 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었을 것이고 설령 내가 붙였다고 한들 김춘수의 꽃처럼 불러주는 이가 없으니 그저 하나의 몸짓에 그쳤을 것이다. 수식어는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울타리가 되어 외부 시선으로부터 날 방어하는 요소가 되어주기도 한다. 문제는 그것이 나를 가두거나 묶어두기 아주 쉬운 장치라는 것이다. 가끔은 그 수식어가 먼저부터 그것이 나를 만들기도 했다. 그럼 나는 하나의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움직여야 했다. 역할이 사라진 나는 이 극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마치 무대에 난입한 관중처럼. 그래서 무언가라도 맡아야 했다. 그리고 그걸 잘 해내야 했다. 박수치지 않는 관중의 싸늘함을 두려워하며 나는 형편없는 연극을 본 관중이 입을 모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무대에서 내려온 나도 어떤 역할도 맡지 못한 나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스스로를 사랑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어떤 배역을 맡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완벽하고 싶은 사람이거나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른바 메소드가 되어 연기에 몰입하게 된다. 마치 그 배역이 나의 전부인 양. 배역이 내 안에서 비중이 점점 커질수록 진짜 나의 자아는 점점 사라진다. 그러다 보면 잃어버린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무엇의 나, 누구의 나, 어떤 곳의 나, 무슨 일을 하는 내가 아니라 그저 나. 수식어를 다 떼어낸 이후의 나는 너무 초라해 보였지만 실은 그 많은 수식어들이 진짜 나를 감추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수식어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민낯의 나를 먼저 받아들여야 했다. 어떤 척도 하지 않는 상태의 편안한 나. 그게 대체 무슨 모습이었더라. 진짜 나는 무엇보다도 나였는데도 생각보다 생소한 것이었다.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수중에 3만 원밖에 남지 않았을 때 친구 생일은 어떻게 눈치껏 넘겨야 하는지, 불편한 자리에서는 어떤 서두로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아는 것처럼 보이는지, 어디까지가 솔직함이고 어디까지를 무례함으로 판단하는지,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티내지 않는지, 자취를 시작할 때 필요한 게 이렇게도 많은지, 뭘 산 적도 누굴 만난 적도 없는데 돈은 왜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지,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 중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울지 말아야 할 때 눈물이 나면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평생 갈 것 같던 동네 친구들은 왜 이렇게 얼굴을 보기가 힘든지, 각자 다 다른 분야를 걷고 있는 동창들이랑 하는 이야기는 왜 결국 옛날 이야기로 돌아오는지, 망가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던 날, 더러워진 방을 정리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방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더럽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방이 더러워진 것이지 애당초 방은 더럽기 위해 생겨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갱생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가치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나는 방을 들여다보는 것이 무서워 아주 긴 시간을 덮어놓고 불을 꺼두기만 했다. 결국은 직면해야 한다. 그래야 깨끗이 할 수 있다. 방이 더럽다고 사방에 무작정 락스를 뿌려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먼지 쌓인 곳은 걸레로 닦아내고 흘린 머리칼은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자. 더러워진 거울은 물을 칙칙 뿌리고 신문지로 문지르자. 쌓인 옷가지들은 전부 세탁기에 넣자. 치워야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가 망가졌다고 생각했던 건 허상 속에 빠져 살던 나의 단단한 착각이었다. 번거로움이 번거롭지 않을 때, 사랑이라 느끼는 순간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그 중 하나는 꼭지를 전부 따고 씻어준 딸기를 먹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엔나 소시지를 문어 모양으로 칼집을 내 볶아 주었을 때나 알알이 딴 포도를 씻어 통에 담아 주었을 때, 혹은 오는 길에
대충 산 것 같은 도넛이 실은 유명한 가게에서 2시간 동안 줄 서서 구입한 것이란 걸 알았을 때 말이에요. 일부러 길을 잃기도 했다. 가끔은 일부러 길을 잃는다. 설령 그것이 나의 동네일지라도 그렇다. 오히려 내가 살고 있고 또 오래 산 곳일수록 길은 단순해진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큰 의의를 두지 않으니까 그 반경 안에서 나는 단순히 목적지를 향해 다리를 바쁘게 움직이는 행위만을 하게 된다. 오늘의 행선지는 평소 자주 가는 카페였다. 생각 없이 걸음을 내딛다 문득 지금 걷고 있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이 시간이 큰 낭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로를 걷는 것은 단순히 탈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느끼기 위함일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가야 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길을 걸었다. 그럼 이제 그 걸음은 단순한 이동을 위해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여정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길은 도착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지 않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소한 것에서도 의미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설령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무언가를 얻는다. 그래서 가끔은 정도가 있는데도 돌아가곤 한다. 일하지 않는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진다는 내 말에 그 시간을 비노동이 아닌 일을 위해 준비하는, 크게 보면 일의 일부분이라 생각해보면 어떻겠냐는 누군가의 말처럼 아침 명상.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아주 뜨거워야 한다. 될 정도로 뜨거운 커피를 후후 불며 입안에 한 모금 머금고 차분히 식히며 나는 억지로 명상을 한다. 성미가 급한 탓에 커피가 조금이라도 미지근하면 꿀꺽꿀꺽 마셔버리므로 아주 팔팔 끓는 커피를 후후 식혀가며 생각한다. 나를 죽게 하는 건 이다지도 커다란 일들인데 살게 하는 것은 별것 아니라는 사실이 우습다. 인간이 우수수 사라질까 두려워 신이 사소한 행복을 심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커다란 불행 앞에서도 아주 자그마한 행복으로 살기도 한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귀엽지 않아서 죽고 싶지는 않지만 고양이가 귀여워서 살고 싶어지는 날은 있다. 커피 향이 좋다. 오늘도 살고 싶은 이유가 한 가지쯤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도 살고 싶은 이유가 한 가지쯤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